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침 조중동이 합동 편집 회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최저임금 10,000원을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네, 좀 자세히 얘기하면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 제목이 최저임금 2년간 29% 올려 사실상 1만 원이란 제목을 썼고요. 사실상 1만 원. 네.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실질 최저임금 1만 원, 속도 조절 없었다. 네,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이 세 언론이 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1만 원까지 사실상 오른 거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2년 만에 달성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1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정작 같은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다루는 한겨레나 경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산입범위 확대에 더 최저임금 인상 착시라는 제목을 썼고요. 경향신문은 3면에 문재인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 실현 어려울 듯이란 제목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 이 조중동이 말하는 1만 원은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게 좀 의아했는데 예. 해당 기사들을 자세히 보니까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합치면 1,300원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네네, 이게 10,000원이 사실상 넘은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잘 안 주죠. 예. 조중동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걸 가정하고 최저 시급이 8,350원씩이면 주급이 33만 4천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거를 유급 휴가로 쳐주면 하루 일당이 66,800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난 5일간 일했던 것을 합치면은 일주일에 400만 8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급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48시간 일한 것으로 돈을 받지만 정작 너네가 일한 시간은 40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사실상 시간당 1,200원, 저는 1,200원이 나오던데 어쨌든 그 돈이 나온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간당으로 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월 단위로도 계산을 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6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 기준은 주 5일제,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이 정도가 최저 월급이다라고 지정을 한 것도 같이 공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데 이게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3,770원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고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135만 2,23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시간당 8,350원이니까 이거를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시급이 있는데 월급은 뭐하러 계산하냐? 대체 월급의 기준은 뭘로 정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 월급의 기준은 한 달에 209시간 노동을 한 것을 계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9시간의 노동을 한 것이니 이만큼 월급 이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항상 그런데 왜 이게 209시간이냐면 여기에 이미 주휴 시간이 계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하면 하루 유급으로 쉬는 게 이미 최저 월급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이유가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자꾸 사업자들이 마치 최저 시급만 준수하면 되는 것처럼 안 줘서 아예 그냥 월급으로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2015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정리하면 조선일보의 저 계산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하면은 한 40만 원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 7천 원대이던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난해에 이 월급으로 따지면은 157만 3,770원인데 올해는 174만 5,150원으로 나온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최저 시급이 만 원이 되면 209만 원이 최저 월급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마치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만 오르면 뭐 모든 게 목표 달성이다 뭐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1만 원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재 한국에서 살려면 적어도 그 정도 시급은 받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만 원을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시급을 만 원으로 했을 때요. 예. 근데 한 달에 지금 내년 기준으로 174만 5,150원인데 뭐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 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최저임금 만 원을 하면 209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이 돈은 조선일보 기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결국 이제 내년 최저임금은 조중동이 실질적으로 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174만 5,15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1만 원이 달성됐다. 더 이상 인상을 하면 안 된다. 뭐 소상공인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지네들이 한번 이 돈으로 도시에서 한 달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많이 받는 거라고 하면은 170만 원대로 살아보라고 하죠. 유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74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면 서울에서 월세 감당을 못해서 직장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방을 구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가끔 지각하면 또 택시도 타고 이러고 뭐 밥도 아껴 먹는다고 편의점 밥만 골라 먹어도 이게 진짜 살기가 퍽퍽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나기에는요. 그런데 지금 뭐 1만 원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뭐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한다더니 속도 조절도 없이 사실상 1만 원을 했다. 뭐 이러는 게 지금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최저임금이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난해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에도 이 주유수당 얘기를 한 게 있나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또 요거를 얘기를 한 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난데없이 지금 와서 이렇게 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최저 시급이 만 원이다라고 사기를 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 조중동이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데 약도 참 다양하게 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린 분들이 있는데 요점만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저 가치 공지가 된 최저 월급은 157만 3,770원이에요. 월. 네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350원,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얼마, 그리고 월급으로 따지면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번에는 주유수당을 포함을 하면 사실상 최저 시급 만 원 정도 인상의 효과를 누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최저 시급 만 원 효과를 누리려면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조중동은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을 받는데 만 원 효과를 누린다라고 지금 일종의 이제 약을 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유수당은 어디로 갔어요? 사실 이 월급을 산정하는 게 주유수당을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 시급만 하지 않고 월급으로 따지는 이유는 주유수당을 업주들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직장도 있고 안 주는 직장이 있는데 조중동은 주는 직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 원 넘어갔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원래는 주유수당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불법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줘야 되긴 하는데 이미 주유수당은 2016년부터 함께 고지가 되어서 월급으로 나타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유수당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의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16년부터 시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같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10,000원의 효과를 누리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209만 원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17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의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최대한 월급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으려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걸 뭐 주휴수당으로 포함시키면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 아니라 8,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이제 딱 10,000원이 넘어버리니까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한다는 거죠. 아, 그래놓고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대놓고 벌거벗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지지해주는 그런 신문들이 있어서 문제는 그 신문들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는 점, 점점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추천을 했는지, 뭐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빠져 있어서 예. 정확히 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방통위가 그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부터 살펴보면 11명을 선임하는 KBS 이사에 49명, 그리고 9명을 선임하는 박문진 이사에 27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쟁률로 따지면 KBS 이사는 4.45대 1, 박문진 이사는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 과거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09년에 KBS 이사 모집을 할 때 114명이 지원했고 박문진 이사에는 119명이 지원했다고 하고요. 예. 2015년에도 KBS 이사에 97명, 박문진 이사에 54명 이렇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참 웃긴 게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임된 사람이 고작 이인호나 고영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방통위가 일단 처음으로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고 또 KBS와 MBC 이사가 지금까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는데 중복 지원을 금지한 것도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개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뭐 그런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좀 눈길을 좀 확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박문진 이사 지원자들 중에요.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최대현, 최기화, 김도인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최대현? 그 MBC에서 해고된 아나운서? 네네네. 전 MBC 아나운서인데 이 아나운서국 차장까지 지내다가 해고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보고하고 또 시차 근무를 유용하고 앵커멘트에서 특정 정당의 유리한 발언으로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등의 여러 이유로 지난 5월 18일에 해고가 됐던 바로 그 최대현입니다. 그리고 최기화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예.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MBC 보도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보도국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사의 보도를 자사 노동자들이 감시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요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미디어 오늘에 그렇습니다. 이 금준경 기자하고 한겨레 기자한테 쌍욕을 퍼부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도인 전 편성국장은 지난 2013년에 이 시선 집중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2017년 MBC 스페셜 탄핵편을 불방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언론노조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MBC를 감독하는
박문진 이사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지금 온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박문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면접을 보고 뭐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아마 뭐 이게 지금 박문진의 이사 선임 구조가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쪽 추천을 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인, 뭐 추천단체 이런 것이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뭐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서 뭐 박문진 이사의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추천을 지금 노리는 건지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듯이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명이 지원을 했는데 과연 뭐 자유한국당이 뭐 어느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방송문화진흥회가 9명의 이사가 있는데 여당 추천이 6명, 또 야당 추천이 3명이지 않습니까? 야당 추천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개의 야당만은 아니죠. 지금 다른 야당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를 그 바닥까지 추락시킨 그런 자들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다시 들어가려 한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했는데도 뭘 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또 치솟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선임이 된다면은 MBC 사측은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당노동 행위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정치권은 좀 한 발 좀 발을 빼고 국민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치권이 스스로 외풍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말이죠. 참 자유한국당이 그냥 마음 먹고 꽂으면은 이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자유한국당이 저런 사람들을 정말 이사로 추천하고 선임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이 새신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또. 네, 뭐 기대는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